합시다.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했어요? 그 직권 뭐 이런 것까지 다 직권이란다. 뭐 기권 그 다음에 이런 거 다 했었지. 이제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로 나오는 건 기권하고 직권하고 기권하고 수권하고 같이 붙여서 나와요. 이제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기권과 수권과 그 다음에 직권 다 뭐야? 칭상고조를 갖는데 여기서 이제 자주 나오는 게 그걸 나누는 기준이 뭐냐? 그 다음에 각 번마다의 특징. 그죠? 그래서 기권과 수권 같은 경우는 높이에 따른 기온 변화 또는 깊이에 따른 기온 변화.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직권 같은 경우는 물질을 이루는 성분. 그죠? 그 다음에 상태 꼭 기억하시고요. 그죠? 그래서 누구만, 외핵만 액체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기권에서는 이제 각 권역의 이제 특징들인데 가끔 이제 너희들 좀 헷갈리게 하는 게 대류권의 높이는 계속 변하죠. 그죠? 대류권의 높이가 이제 변하는데 언제? 온도가 높은 지역. 그죠? 그래서 온도가 높은 지역인 저위도 지역이나 아니면 여름철. 요때는 지금 대류권의 높이가 어떻다? 더 높다. 뭐 요런 얘기 했었고, 오존층 얘기 했었어요. 이제 오존층 때문에 얘가 이제 성층권의 온도가 이제 높아진다. 뭐 요런 얘기 했었고, 열권, 뭐 오열하다 이런 거 했었고, 유성우 중간권 이런 얘기 했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수권에서는 혼합층, 그 다음에 수온약층, 그 다음에 심해층 이렇게 있는데, 일단은 이제 바람에 의해서,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어느 위도, 그죠? 어느 위도, 그 다음에 어느 계절에 혼합층의 두께가 제일 두꺼우냐, 그죠? 그래서 어디였냐면 중위도, 그 다음에 겨울철, 그죠? 자, 그 다음에 계절에 따른 온도 변화는 누가 되게 커? 혼합층이 제일 컸어요. 그죠? 제일 위에 있으니까. 그런데 그 세 개의 층을 딱 봤을 때 온도 변화가 제일 심한 건 누구야? 수온약층. 자, 온도 변화라는 표현 대신에 어떤 표현 써? 밀도의 변화라는 표현도 쓴다 그랬었어.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너희들 좀 헷갈리게 할 수 있다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직권 같은 경우는 뭐 멘틀하고 뭐 핵이 있고 얘네들 이제 성분이 다르다라는 거, 뭐 그런 내용이었고요. 자, 오늘은 이제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원. 여기는 그냥 진짜 문장 외우는 내용이 거의 다 있어요. 이 페이지 지구 시스템과 에너지원. 일단 에너지원은 크게 세 가지예요. 그죠? 크게 세 가지인데 태양 에너지원, 그 다음에 지구 에너지원, 조력 에너지원인데 여기서 주로 나오는 문제는 어떤 현상이 어떤 에너지원이냐, 그죠? 요런 거 나오거든. 그래서 여기는 되게 단순해야 돼. 그죠? 단순하게 일단 봐봐. 딱 거기 밑에 보면 거기 태양 에너지의 영향이 아닌 세 가지 써놨거든요. 이거 말고는 다 태양 에너지야. 그러니까 차라리 이게 아닌 거를 외우는 게 나아. 그래서 너희가 딱 봤을 때 이거는 안 들어봤는데 왠지 조력 에너지일 것 같은데 파도가 친다. 이래서 파도 친다. 이거는 조력 에너지 아니다. 그죠? 조력 에너지는 뭐야? 밀물과 썰물이야. 그죠? 맞아. 파도가 치는 거는 바람 때문인 거고 바람은 태양 에너지 때문인 거야. 그러니까 뭔가 이건 아리까리한데 이런 거 없어야 돼. 자, 거기 써놨지만 태양 에너지에 의한 아닌 세 가지를 외워. 나머진 다 뭐야? 태양 에너지야. 오케이? 그죠? 자, 그래서 일단 태양 에너지 영향이 아닌 거 첫 번째 지구 자기장. 그죠? 자, 지구 자기장은 지구 내부 에너지 때문이에요. 그죠? 이따 설명하겠고. 그 다음에 지진과 해일, 그 다음에 화산 활동. 자, 지진해일이라는, 그러니까 지진이나, 지진과 화산, 또는 지진 해일. 그죠? 자, 이거는 다 뭐야? 지구 내부 에너지야. 됐어? 자, 그 다음에 밀물과 썰물. 이건 조력 에너지야. 이거 세 개 빼놓고 무조건 다 뭐야? 태양 에너지야. 뭔가를 헷갈려 하면 안 돼. 알았어? 자, 이제 갈게요. 자, 태양 에너지, 지구 내부 에너지, 조력 에너지 세 가지인데 당연히 이제 에너지가 제일 많은 건 누구야? 태양 에너지. 거의 이제 99%를 이제 차지한다라는 거고, 여기서 보면 뭐 날씨 변화 일으키고 풍화, 침식, 지표 변화 다 태양 에너지야. 그죠? 자, 광합성 뭐 이런 것들 다 뭐 바람 부는 거 다 태양 에너지야. 태양 에너지가 아닌 세 가지만 외우라 그랬어. 지우야, 뭐라고? 태양 에너지 아닌 세 가지? 지구 자기장 또 밀물 썰물 밀물 썰물은 누구야? 조력 에너지 그 다음, 화산 지진 그쵸? 요거 화산 지진은 뭔데? 누구 에너지야? 내부 에너지 지구 내부 에너지. 오케이? 그 아닌 세 가지만 외우라 그랬어. 자, 그 다음 페이지. 지구 내부 에너지. 자, 지구 내부 에너지는 누구 때문에 나타나는 거냐면 이제 지구 내부에 멘틀하고 그 지각이랑 멘틀에 누가 있냐면 보통 이제 규산염 물질로 되어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가르쳤는데 여기 보면 여기 이렇게 있고
여기 이제 멘틀 이렇게 있고 여기 이제 멘틀과 지각 이렇게 있는데 얘네들은 대부분 뭐로 돼 있어? 규산염 물질로 되어 있어요. 대부분. 그죠? 그런데 아주 일부 누가 있냐면 방사성 원소들이 이렇게 있어. 그죠? 이 방사성 원소가 있는데 이 방사성 원소는 일단 얘네 자체가 좀 불안정해. 그러니까 불안정한 게 어떤 거냐면 이거는 여기에 나오는 문제는 아닌데 예를 들어서 자, 탄소가 6번이죠? 질량수가 몇 번? 질량수가 얼마야? 12. 그지? 자, 그러면 얘는 질량수가 10이라고 하는 게 양성자가 6개고 중성자가 6개. 그지? 그래서 양성자의 수하고 중성자의 수가 1대1로 있는 게 비교적 안정해요. 자, 그런데 이런 애들 있지. 자, 얘는 6번이기 때문에 양성자는 6개인데 중성자가 어때? 좀 더 많아. 그죠? 그러니까 얘는 어때? 좀 불안정한 거야. 그죠? 맞아. 불안정하기 때문에 여기서 얘가 이제 불안정해서 얘가 여기는 중성자가 어떤 뭐 그게 뭐 전자를 내보내던 아니면 어떤 다른 입자를 내보내서 입자를 내보내고 얘가 이제 뭐가 돼? 이렇게 안정한 물질, 안정한 탄소가 돼. 그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요 입자가 전자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헬륨의 핵일 수도 있고요. 뭐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죠? 맞아.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얘가 이제 나오면서 에너지가 방출되는 거 우리가 방사능이라고 얘기해.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은 그냥 너희가 봤을 때 여기 지금 멘틀과 지각에서 여기가 지금 지구 내부 에너지를 그 지구 내부 에너지 때문에 여기 지금 보면 더군다나 이 멘틀하고 지각은 다 뭐로 돼 있어 성분이. 지호야, 지각하고 멘틀은 성분이 고체야, 액체야, 기체야? 제 둘은 기체래. 고치요. 둘 다 고체. 그죠? 고체니까 입자가 어때? 서로 따다다다다닥 붙어있지. 근데 여기서 누가 에너지를 이렇게 삑 방출해봐. 그죠? 그럼 옆에 입자가 움직여 안 움직여? 움직이는데 고체니까 얘가 따다다다다닥 계속 연쇄적으로 움직이겠지. 그죠? 맞아. 그것 때문에 이 멘틀이 뭐 하는 거야? 고체지만 뭘 갖고 있다? 유동성을 갖고 있다. 그죠? 맞아. 그런 내용들. 그래서 얘가 유동성을 갖고 있고, 그럼 그 위에는 지각도 당연히 어때?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럼 멘틀이 움직이니까 지각도 움직여. 지각이 움직이니까 뭐가? 지진 나타나고, 그 다음에 화산 나타나고. 그지? 그래서 지진과 화산은 다 뭐야? 다 지구 내부 에너지. 오케이? 그지? 자, 그래서 이제 볼게요. 자, 지구 내부 에너지는 지구 내부에 이제 방사성 물질이 붕괴되면서 방출되는 에너지고, 여기서 이제 가로 2번 중요합니다. 자, 화산 활동과 지진, 파내 운동, 그죠? 자, 우리가 이제 조만간 배울 파내 운동, 얘네들도 다 뭐 때문에? 얘네들도 다 그 지구 내부 에너지에 의해서 나타난다. 그 가운데 그림은 여기서 뭐 베타선, 알파선, 중선, 이거는 너네가 좀 생소할까봐 선생님이 넣어놓은 것 뿐이에요. 통합과학 내용은 아닙니다. 오케이? 그죠? 그래서 도대체 방사능이 뭐예요? 라고 얘기할 때 거기 지금 보면 얘가 지금 원래 이렇게 생기는데 여기 얘가 너무 많이 입자가 따다다닥 붙어 있어서 입자들이 막 튀어나가는 거야.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여기 분홍색 2개, 파란색 2개, 요게 지금 헬륨의 핵이거든요.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가 뭉쳐 있는 거. 그죠? 얘가 뚜두두두 계속 나가. 그죠? 얘가 이제 알파선이라고 하는 이제 방사능이고 전자가 나가기도 하고. 그죠? 근데 얘가 이제 나가면서 이제 에너지 방출하는데 그 옆에 있는 입자들이 계속 움직이니까 얘네가 이제 고체다 보니까 따다다다다다다 계속 움직여서 그죠? 그래서 얘네가 움직인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가로 3번. 자, 지구 자기장. 이것도 지구 내부 에너지죠. 그죠? 맞아. 그래서 지구 내부 에너지는 뭐가 핵심이야? 화산활동, 지진, 뭐 이런 것들. 다 지구 내부 에너지 때문이다. 이게 핵심. 오케이? 자, 그 다음 조력 에너지. 조력 에너지도 나오는 게 뻔해. 뭐냐면 얘 때문에 밀물과 썰물이 생겨. 파도 헷갈리면 돼? 안 돼? 안 돼. 지진에 헷갈리면 돼? 안 돼? 안 돼. 파도는 무슨 에너지야, 지우야? 지구 에너지? 태양 에너지? 그치. 파도는 태양 에너지야. 그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태양 에너지 아닌 세 가지 빼놓고는 다 뭐야? 다 뭐야? 다 태양 에너지. 그래서 파도는 그냥 뭐야? 태양 에너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가 그 태양 에너지의 어떤 불균등한 분포 때문에 어디는 뜨겁고 어디는 차갑고. 그죠? 그래서 어디는 저기압이 형성되고 어디는 고기압이 형성되고. 그죠? 그래서 얘가 뭐야? 바람이 부는 거. 바람 때문에 이제 파도가 치는 거고. 그지? 자,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문제는 일단 밀물과 썰물은 뭐야? 조력 에너지야. 오케이?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많이 나오냐면 이게 이 조력 에너지가 달이 지구를 이제 잡아당기는 거, 그 다음에 태양이 또 지구를 잡아당기는 거, 요건데 실제로 잡아당기는 힘은 태양이
원래 질량이 더 크잖아. 그치? 근데 이제 워낙 달이 태양보다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달이 더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이제 달이 미치는 조성력이 더 크다. 그치? 정민아, 태양에서 지구까지 오는 빛 얼마 걸려? 8분. 그치? 8분. 너 아까 외웠어. 그죠? 자, 그래서 자 여기서 지금 볼게요. 자, 달과 태양의 인력을 우리가 조력이라고 해. 아니다, 그게 그 생기는 에너지, 그걸 우리가 이제 조력 에너지라고 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조력 에너지는 누가 더 크다? 달이 더 크다. 왜? 거리가 가까워서야. 그죠? 너희가 막 달이 질량이 더 커서 이딴 소리 하면 무조건 틀린 거야. 됐어요? 그죠? 그래서 조성력은 힘이고 조력은 에너지야. 헷갈리지 말자. 조성력은 힘이고, 그죠? 별로 중요하진 않은데, 그죠? 어쨌든 조성력은 힘이고 조력은 뭐다? 에너지다. 누가 더 크다? 달이 더 크다. 달의 조력이 더 크다. 자, 이것 때문에 가로 2번 뭐야? 밀물과 썰물이 나타난다. 오케이? 그죠? 밀물과 썰물이 나타나고 그것 때문에 이제 봐봐. 밀물과 썰물이 나타나니까 갯벌이라는 게 생겨. 갯벌은 그죠? 그 갯벌이라고 하는 환경은 물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지. 그죠? 맞아.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생물이 살 수 있어. 됐어? 맞아. 이거는 태양 에너지 아니야. 이거는 밀물과 썰물 때문에 나타나는 거니까 조력 에너지. 그죠? 자,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이제 뭐 해안 지형의 지형과 뭐 생태계에 영향을 미친다. 요 정도까지만 알아도 돼요. 4번, 5번은 몰라도 돼요. 그죠? 4번, 5번까지는 몰라도 되는데. 자, 그 다음에 5번. 자, 5번은 지금 봐봐. 에너지는 다른 형태로 전환하고, 그 다음에 한 방향으로 다. 이 표현 중요한데. 자, 봐봐. 여기서 이제 너희가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예를 들어서, 조락, 광합성은 어디에서 일어나지? 식물. 식물의 세포 소기관 중에 어디? 너네 내일 그 시험 범위 세트마다 하나씩 다 풀어야 된다. 4개 다 준비해놨거든. 자, 어디서 일어나? 자, 식물의 광합성은 식물 세포 소기관 중에 어디서 일어나? 예주. 연목체. 엽록체. 엽록체의 특징은 단일막이야, 이중막이야? 이중. 자, 이중막 갖고 있는 거 누구 있어? 세포 소기관. 그래. 네. 공부 안 하는 거야? 아니요. 응? 안 하는 건데 보니까. 소윤이 이중막 갖고 있는 거 누구 있어? 세포막. 네 이중막이야? 너네 이중층하고 이중막 헷갈리지 말라 그랬어. 자, 이중막 딱 3개 있어. 지우야 뭐 있어? 라이보솜. 아, 미트콘드리아. 라이보솜은 유일하게 막 구조가 아니다 라고 얘기했었고. 자, 이중막 갖고 있는 거 뭐 있어 서윤아? 유지체. 녹화되는데 선생님 욕하게 하면 될까 안 될까? 핵막, 핵막, 미토콘드리아막, 엽록체막 외워. 그죠? 아니 수업을 들으면 그 정도는 외워지지 않아요? 신기하네. 안 해오나? 자, 어쨌든 자, 광합성은 그죠? 광합성이라고 하는 거는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와 그 다음에 식물 안에 있는 물이 뭐가 되는 거야? 포도당과 뭐 산소 이렇게 되는 거고. 어디에서 일어난다고? 엽록체에서 일어나고. 엽록소 아니다. 그죠? 얘 이중막 갖고 있다 라는 건데, 그죠? 거기 보면 지금 봐봐. 그럼 얘는 에너지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과정에서 누가 들어가? 빛이 들어가지. 맞아? 자, 빛이 들어가고 이 빛 에너지가 어떤 화학 물질을 만들잖아. 그치? 그래서 빛 에너지가 뭐가? 화학 에너지로 저장이 되는 거야. 됐어? 그래서 에너지가 뭐가 가능하다? 전환이 가능하다인데, 여기서 너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에너지는 한 방향으로 뭐야? 흐른다는 거야. 흐름. 자, 흐른다는 건 다시 영으로 올라올 수 있다 없다? 없어. 즉 봐봐. 이 화학 에너지가 포도당의 화학 에너지가 태양 에너지로 전환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죠? 맞아. 그래서 너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에너지는 뭐야? 흐른다고. 우리가 오늘 또 배우겠지만 물질은 뭐한다? 순환한다야. 되게 중요해. 그죠? 맞아. 물질은 순환해. 자, 이게 어떻게 순환이 되는 거냐면, 자, 여기서는 물질이 누구냐면 탄소야. 그죠? 자, 탄소가 뭘로 바뀌었어? 포도당으로 들어갔지. 그죠? 맞아. 근데 내가 뭐를 해? 호흡을 해. 호흡을 하면 이 역반응이거든.
호흡을 하면 역반응이야. 그럼 여기 있는 포도당이 다시 어디로? 대기 쪽으로 나가지. 그러니까 물질을 계속 뭐 하는 거야? 순환해. 여기서 말하는 물질이 이런 원소들이야. 그지? 그래서 중요해. 에너지는 뭐 한다? 전환될 수 있다. 그죠? 에너지는 전환될 수 있는데 근데 에너지는 순환한다. 맞아 안 맞아? 안 맞아. 아까도 얘기했지만 포도당이 태양빛이 되는 일 있어 없어? 없어. 에너지는 뭐야? 흐른다. 이거는 너희가 고3 내내 계속 배워요. 그죠? 물리에서도 배우고. 자, 그 다음에 물질은 뭐 한다? 순환한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 거기 3번. 자, 에너지는 뭐야? 에너지는 전환될 수 있는데 태양 에너지나 지구 에너지나 조력 에너지의 그 에너지원 자체는 전환될 수 있어 없어? 없어. 태양 에너지가 지구 에너지를 가질 수 없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 동그라미 1번 써놓은 것처럼 지구의 내부 에너지는 뭐야? 방사성 원소, 그러니까 그 방사성 원소 때문에 나타나는 거지. 그치? 그래서 태양 에너지를 직권이 흡수해서 지구의 내부 에너지가 된다. 이런 말 맞아 안 맞아? 무조건 틀린 거야. 그죠? 그래서 에너지는 전환이 되는 건 맞지만 에너지 원 자체가 바뀌는 건 아니에요. 이해됐어? 요런 말장난들 조심해야 돼, 지호야. 듣고 있는 거야? 와이 보고 있었어. 들으면서 외워. 그죠? 자, 에너지는 뭐 한다고? 흐른다고. 물질은 뭐 한다고? 순환한다고. 오케이? 그죠? 맞아?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건 일단은 어떤 에너지에 의해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요런 것들 문제. 그죠? 그래서 아까 조력 에너지는 누구였어? 밀물과 썰물. 그죠? 맞아? 그 다음에 파도 이런 거 헷갈리면 안 돼. 지진에 헷갈리면 안 돼. 자, 파도하고 그러니까 파도는 뭐야? 태양 에너지고 그다음에 지진, 해일, 화산 이건 다 뭐야? 누구야? 지구 내부 에너지. 그죠? 자, 그 다음 페이지. 자, 물질의 순환인데 여기서 나오는 거는 첫 번째 물하고 탄소거든요. 물 같은 경우는 뭐가 나오냐면 여기 이 그림, 요 그림 있죠? 이거 숫자 계산하는 거. 그죠? 이 숫자 계산하는 거가 이제 거의 다고요. 그 다음에 탄소 같은 경우는 이제 탄소도 이제 탄소도 물질이기 때문에 얘가 순환하는데 탄소는 뭐가 나오냐면 어디 있는 탄소가 어디로 갔느냐.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어서 이거 같은 경우는 광합성을 했다. 라고 하면 이게 공기 중에 즉 기권에 있는 탄소가 어디로 들어가는 거야? 생물권으로 들어갔고 이런 식의 문제들. 그죠? 그다음에 주로 어떤 형태로 존재하느냐. 이 문제가 답니다. 그래서 통합과학은 나오는 문제가 되게 뻔해. 그래서 너희가 충분히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어. 외우기만 하면. 오케이? 자, 물의 순환 볼게요. 자, 물의 순환은 뭐 증발, 뭐 그다음에 뭐 너희가 1번 여기서 1번부터 여기까지 그냥 읽으세요. 어렵지 않아? 그죠? 거기 지금 보면 뭐 태양 에너지를 이용해서 뭐 여기서 뭐 증발됐다. 그럼 수권이 뭐로 간 거야? 기권으로 간 거지. 맞아? 자, 그다음에 식물의 증산작용. 자, 식물의 증산작용 볼까요? 식물의 증산작용은 식물 안에 있는 뭐야? 물이 공기로 나간 거지. 즉 생물권에서 어디로 간 거야? 기권으로 간 거야. 그다음에 강수는 비 오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비가 이제 수증기, 대기 중에 있는 수증기가 물이 돼서 내려오는 거니까 기권이 직권 또는 기권이 수권. 그죠? 요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그죠? 자, 그다음에 뭐 날씨나 이런 지표의 변화 때문에 에너지 불균형을 해소한다라는 거고. 자, 그다음에 3번이 중요해요. 자, 물수지 평형. 자, 물수지, 수지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수지 맞았다 이런 표현 쓰죠. 수입과 지출, 그죠? 수입과 지출의 줄임말을 우리가 수지라는 표현을 쓰는데, 자, 거기 일단 되게 단순해. 이것도 맨날 나오는 게 똑같아. 자, 여기 보면 육지, 직권이 있어요. 여기 뭐야? 바다, 수권. 여기 기권. 이 세 가지가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이때 육지로 들어오는 물이나 육지에서 나가는 물이나 어떻다? 똑같다는 얘기야. 그럼 육지로 들어오는 물은 어쨌든 기권에서 어디? 육지로 오는 게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나가는 물은 여기서 못 되거나 증발되거나 아니면 바다로 빠지거나 이게 다지.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가 96이야. 내리는 게 96. 근데 여기서 증발되는 게 60이야. 그럼 얘는 얼마여야 돼? 36. 그게 다야. 그죠? 자, 그 다음에 수권 볼게요. 자, 수권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내리는 게 얼마야? 284야. 들어오는 거. 그죠? 그러면 기권에서 수권으로 내려오고 다음 육지에서 어디로 와? 수권으로 오지. 그럼 얘가 받은 물의 양은 얼마야? 284 더하기 얼마? 36 해서 더하기 얼마야? 320이 되지. 맞아? 그럼 얘가 증발되는 양도 얼마여야 돼? 320. 그래서 여기서 증발되는 양이 얼마야?
320이야.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봐봐. 이건 되게 당연한 건데 아까 육지에서 증발되는 거 얼마야? 60이었죠? 그죠? 바다에서 증발되는 거 어디야? 얼마야? 320. 왜? 바다니까. 됐어요? 그죠? 자, 그래서 육지도 받은 것과 내보내는 게 같고 내보내는 건 뭐 양쪽 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얘도 받은 것과 받은 건 이번에 어디? 얘 양쪽 다 받지. 그죠? 맞아? 받은 것과 내보낸 게 같고. 그럼 기권도 볼게요. 자, 그럼 기권이 받은 게 총 얼마예요? 320 받고, 그러니까 물한테 320 받고 얘한테 얼마? 60 받지. 그 얼마? 380 받는 거지. 그럼 내보내는 것도 얼마야? 380. 그죠? 맞아? 그래서 얘가 받은 게 380인데 이때 여기를 얼마가? 284 가고 그 다음에 여기를 얼마 가는 거야? 96. 그죠? 그래서 여기는 요 문제가 다예요. 그죠? 맞아? 그래서 육지는 육지대로. 그죠? 그 다음에 수권은 수권대로, 기권은 기권대로. 됐어? 그래서 요거 계산하는 문제가 다다라는 거. 그게 이제 4페이지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 5페이지. 지표의 변화는 일단 이 수권이 이제 지나가면서, 그죠? 물이 지나가면서 이런 지형들을 만든다라는 거. 그죠? 그래서 이제 V자 계곡부터 선상지, 공류, 우각구, 삼각주 이런데 문제 잘 나오지는 않지만 어쨌든 나중에 우리가 이제 판 얘기할 때 스폭산맥 배우거든요. 스폭산맥은 물하고 상관 있어? 없어? 없어. 그죠? 자, 그 다음에 뭐 지하로 침투하고 얘가 지하로 침투하게 되면 자, 지하수나 빗물이 이제 석회암을 녹여서 둥굴을 만든다라는 건데 자, 봐봐. 가로 5번. 자, 여기서 지금 석회암지대로 흘러간 지하수나 빗물이 석회암 둥굴을 만든다. 자, 요건 무슨 내용이냐면 이 수권 때문에 이제 석회 동굴이 만들어지는 건데 자,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제 석회암 지역이야. 근데 석회암은 성분이 뭐냐면 CaCO3거든요. 탄산, 칼슘. 그죠? 자, 여기 누가? 빗물이 들이쳐. 근데 이 빗물은 너희가 보면 알겠지만 얘가 이제 공기 중에 있는 물인 거잖아. 그치? 얘는 공기 중에 뭘 갖고 있어? 이산화탄소를 갖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일부 녹아서 얘가 뭐가 되냐면 얘가 H2CO3가 되는데 여기서 보면 요거는 산성이에요. 탄산. 너네 사이다 먹을 때. 사이다 이거 마시는 거야. 그죠? 거기다 설탕 넣어서. 자, 그 다음에 얘는 염기성이어서 산성과 염기성이 반응해서 얘가 원래 고체잖아. 그죠? 고체인데 얘가 뭐 하는 거야? 녹는 거야. 그죠? 얘가 녹아서 여기 이렇게 빗물 여기 계속 들이친다고 해봐. 여기 계속 이렇게 녹겠지. 계속 이렇게 녹을 거 아니야? 몇억 년 동안. 그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녹으면 여기 이제 뭐가 만들어져? 이렇게 석회 동굴이 만들어진다. 그 얘기야. 물 때문에. 됐어요? 그죠? 자, 그래서 그게 이제 5페이지 내용이고 6번 내용. 자, 지구 평균 기온이 상승한다. 이것도 너희가 많이 헷갈리거든. 자, 왠지 막 그 평균 기온이 상승하면 증발작용 막 많이 나타나고 온난화 나타나니까 그죠? 물의 양이 줄어든다. 맞아 안 맞아? 안 맞아. 그죠? 물의 양은 항상 어때? 일정해. 그죠? 단지 이제 육지에 있는 물이 줄어드는 것 뿐이겠죠. 바다에 있는 물은 늘어나겠지. 그죠? 어쨌든 물이 지구 밖으로 나갈 일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요런 것들 헷갈리면 안 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탄소. 자, 탄소는 주로 뭐가 나오냐면 어떤 형태로 존재하느냐. 그죠? 수권에는 일단 첫 번째 다시 할게. 자, 어떤 형태로 존재하느냐랑 그 다음 두 번째는 어디에 제일 많으냐. 근데 너희가 생각하기에는 맨날 막 온난화 얘기하고 하니까 맨날 이산화탄소 얘기하니까 기권에 제일 많을 것 같잖아. 그죠? 졸려. 자, 차려. 자, 기권에 제일 많을 것 같잖아. 그지? 자, 어디에 제일 많아? 땅. 직권에 제일 많아. 지호야, 탄소 어디가 제일 많다고? 직권. 자, 다시 어디가 제일 많아? 탄소가 직권 제일 많아요. 그죠? 탄소는 직권이 제일 많아. 너 그거 틀려 나한테. 그죠? 자, 주로 얘는 탄산염이나 석회암의 상태로 있어요. 아까 석회암. 그죠? 자, 다시 탄소 어디 제일 많다고? 직권. 그 다음은 직권, 수권, 생물권, 기권 이렇게 되는 거야. 기권이 제일 적어. 그죠? 맞아? 직권이 제일 많고 그 다음 수권. 왜 수권이 많냐면 바다가 워낙 넓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수권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앞에서 생명활동이 보면 포도당, 아미노스 이런 거 되게 많았잖아요. 다 탄소지. 그죠? 맞아? 그래서 다시 순서 누가 제일 많아? 직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바다 많으니까 수권, 그죠? 그 다음에 생물권, 그 다음에 기권 이렇게 된다라는 거 거기 써놨지만 직권의 탄소 거의 99%. 어디가 제일 많다고? 직권. 그죠? 어떤 형태라고? 직권은 어떤 형태로 있어? 자 외워 지금 다시. 해요. 직권 뭐라고? 석회암 맞아. 자 직권에는 탄소가 제일 많고 탄산염이나 석회암 상태로 있는 거야. 그죠? 자, 그 다음에 수권은 그런 이온 상태로 있어. HCO3-나 CO3-. 요 두 가지. 자, 다시. 탄소는 어디에 제일 많아? 직권에 석회암과 탄산염 형태로 제일 많고, 그 다음 어디? 수권. 수권의 어떤 형태? HCO3 마이너스. 또는 CO3-. 자, 한 바퀴 돌고 올 테니까. 그죠? 네. 자, 시연이도 이 영상 보고 있는 시연이 따라해. 자, 그 다음 탄소 어디가 제일 많아? 어떤 형태? 직권. 그리고 어떤 형태? 탄산염. 또 석회암. 그 다음 직권. 어떤 형태? 이온. 그 무슨 이온? 아니, 한 번에 쭉 하면 안 돼? HO3. 그렇게 쓰면 틀려. HCO3-. 그죠? 자, 수권에는 HCO3- 이거나 CO3-. 다시 문장 도일부터 예. 어디에 제일 많아? 직권. 어떤 형태? 탄산염. 쾌암. 그 다음은 수권. HCO3 마이너스. CO3E 마이너스. 자, 한 번 더. 직권. 쾌암. 몇 퍼센트? 99%. 그 다음 수권. HCO3 마이너스. CO3E 마이너스. 지호. 탄소가 어떤 형태? 아니, 어디에 제일 많아? 직권이요. 계속해. 석회암, 탄산염, 수권, HCO3, CO3, E-. 야, 이거 왜? 다시 지호. HCO3 다시 처음부터. 어디에 제일 많아? 어디에 어떤 형태로? 직권에 탄산염과 석회암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수권에 HCO3-랑 CO3-2-. 직권에 탄산연료 석회암 형태가 가장 많고 직권에 HCO3-, CO3E-. 오케이. 그죠? 자, 그게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거기 탄소 순환. 요것도 꼭 나와. 그죠? 자, 일단 하나하나 볼게요. 자, 화산이 분출돼. 자, 화산의 땅이지. 그죠? 맞아? 원래 이게 땅이었다가 이제 나오는 거잖아. 그죠? 그럼 땅이니까 뭐야? 직권. 그죠? 직권의 어떤 형태? 지호. 석회암, 탄산염. 그죠? 걔가 이제 기권으로 가는 거야. 기권의 어떤 형태? 기권이요? 기권은 이제 CO2나 메테일, CH4. 그죠? 그것도 이제 외워봅시다. 자, 그 다음에 화산 분출 그렇고 이산화탄소 용해. 자, 이산화탄소가 어디에? 물에 녹는 거. 그럼 당연히 기권에서 어디? 수권. 그죠? 자, 그 다음에 해저석회암의 저장. 자, 해저석회암의 저장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자, 바닷속에, 그죠? 바닷속에 얘가 이제 바다인데 여기에 이제 CO3 이만하게 이렇게 있는 거야. 근데 여기 이제 얘 둥둥 떠다니다가 바닷속에 어떤 칼슘 이온이 있어. 두 개가 딱 결합을 해. 결합을 해서 그냥 바로 뭐가 돼? 석회암 지형이 딱 만들어지는 거. 그치? 그러면 어디에 있는 게? 수권에 있는 게 어디로 가는 거야? 직권으로 가는 거야. 그죠? 맞아? 그래서 너네 뭐 하여튼 자, 근데 광합성. 자, 광합성은 어디? 공기 중에는 이산탄소가 생물권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자, 그런데 주의할 거. 자, 만약에 식물성 플랑크톤의 광합성. 자, 식물성 플랑크톤의 광합성은 봐봐. 얘가 지금 바다인데 요런 것들이 이제 너희 낚이는 문제야. 여기 이제 식물성 플랑크톤이 있어. 그냥 식물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죠? 그럼 여기 있는 식물은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로 광합성을 하는 거야? 아니면 바닷속에 녹아있는 걸로 광합성을 하는 거야? 바닷속에 녹아있는 걸로 광합성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야? 수권에서 생물권이야. 이거 헷갈리면 안 된다. 그죠? 맞아?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그것도 있어. 그 동물의 호흡. 자, 봐봐. 동물의 호흡은 내가 숨을 쉬면 내 몸에서 누가 빠져나가? 이산화탄소가 빠져나가지. 그치? 그러면 지화가 동물은 누구야? 생물권에서
탄소가 어디로 나가? 기권으로 나가. 그죠? 자,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물고기의 호흡. 자, 물고기의 호흡. 아, 얘도 이산화탄소를 내보내니까, 그죠? 생물권에서 기권이라고 보면 돼? 안 돼? 안 돼. 기권은 무조건 요 위야, 위. 그럼 얘는 어디야? 생물권에서 수권인 거야. 마찬가지. 이해됐어? 그죠? 그래서 바다에 사는 애들 조심해야 돼. 그죠? 자, 그 다음에 조개 껍데기, 산호, 뭐 이런 몸체 구성하는 거. 조개 껍데기도요. 조개라고 하는 게, 하여튼 조개가 이렇게 있고, 얘가 이제 껍질 이렇게 만들잖아. 그죠? 껍질을 만들 때, 밖에 있는 칼슘 이온하고, 밖에 있는 CO3 2-를 지 몸에 이제 갖다 붙이는 거야. 그죠? 맞아? 그렇기 때문에 수권에 있는 게 뭘로 가는 거야? 생물권으로 가는 거야. 오케이? 그죠? 하여튼 그렇다라는 거. 산호도 마찬가지고. 자, 그 다음에 화석연료나 석회암 생성. 자, 화석연료는, 그죠? 화석연료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고사리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죠? 고사리 이런 애들이 되게 오랫동안 쌓여서 된 게 이제 석탄이고 그게 이제 화석연료거든? 그럼 고사리가 뭐였어? 생물권이지. 그죠? 그 다음에 얘가 석탄이 돼서 이제 뭐가 된 거야? 쌓인 거. 그죠? 맞아. 그래서 생물권에서 어디? 직권으로 간 거야. 이거 되게 당연하다고 생각되지만 순간순간 헷갈릴 수 있어. 그죠? 맞아. 자, 그 다음에 조개 껍데기도 산호 이것도 이제 죽어서 생성된 거기 때문에 얘도 생물권에서 뭐가? 직권으로 넘어간 거고. 자, 헷갈리지 말자. 화석연료의 연소. 아까 화석연료의 생성은 뭐였어? 고사리가 죽어서 묻어서 석탄이 된 거기 때문에 이건 생물권에서 어디로 가? 직권으로 간 거고 그 연료를 내가 태웠어. 그죠? 그럼 거기서 화석연료는 어디에 있던 거야? 얘는 직권에 있었던 거지. 맞아? 얘를 태웠으니까 직권에서 어디로 간 거야? 기권으로 간 거야. 헷갈리면 안 돼. 화석연료만 보고 너희가 무조건 막 그 생물권 직권 이렇게 하면 안 돼. 앞뒤 그 문맥을 잘 봐야 돼. 자, 그다음에 호흡 생물권에서 기권 뭐 이런 거. 자, 그다음에 가로 3번 당연한 거. 탄소가 순환하는 과정에서 누구도 같이 움직여? 에너지도 같이 움직인다.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거기 써놨지만 자, 태양 에너지가 수온을 상승시켜. 자, 수온이 상승되면 자, 봐봐. 그 표현. 자, 수온이 높아져. 즉 온도가 높아지면 이산화탄소가 더 잘 녹을까 안 녹을까? 조율이. 잘 녹아요. 자, 봐봐. 너네 사이다 마실 때 이거 꼭 기억해. 일단 너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 사이다 마실 때 톡 쏘지. 톡 쏘는 게 누구 때문이야? 이산화탄소 때문이야. 맞아? 그죠? 그러면 더 많이 톡 쏜다는 얘기는 이산화탄소가 더 많이 녹아 있었다는 뜻이야. 그럼 우리가 사이다를 따뜻하게 마셔, 차갑게 마셔? 그러면 차가운 사이다가 이산화탄소를 더 많이 녹아 있었다는 뜻이야. 그죠? 그러면 얘는 온도가 높아지면 이산화탄소가 잘 녹아 안 녹아? 안 녹아. 그지? 그게 왜 그러냐면 봐봐. 이게 온도라고 하는 게 그죠? 자, 온도라고 하는 게 아지나 기본량이지. 그죠? 맞아? 기본 단위는 뭐야? 켈빈. 그죠? 맞아? 자, 예를 들어서 오늘이 25도씨야. 아지나? 그죠? 얘는 기본량 쓴 거야 안 쓴 거야? 쓴 거요. 기본 단위는 쓴 거야 안 쓴 거야? 쓴 거. 그쵸? 기본량은 썼지만 기본 단위는 아니었었어요. 그죠? 자, 근데 어쨌든 자, 우리가 온도라고 하는 거의 정의가 뭐냐면 그 물질의 뭐야? 운동 상태야. 그치? 그런데 봐봐. 여기서 이산화탄소가 있는데 얘 기체잖아. 그죠? 근데 온도를 높이면 얘도 활발하게 움직이고 액체도 활발하게 움직이지. 근데 누가 더 활발하게 움직여? 기체가 훨씬 더 활발하게 움직여. 그죠? 그럼 얘가 활발하게 움직이니까 여기 녹아있겠어? 안 녹아있겠어? 안 녹고 튕겨 나가는 거야. 그지? 그래서 거기 문장 다시 수온이 상승하면 이산화탄소가 더 잘 녹는다? 안 녹는다? 안 녹는다. 그럼 안 녹으니까 바다에 있던 게 어디로 가? 기권으로 가는 거지. 그죠? 맞아? 그래서 수권에 있는 탄소가 어디? 기권으로 간다. 이런 내용들이야. 그 다음 7페이지는 완전 중요해. 이거는 너네 수능도 반드시 나와. 그죠? 자, 거기 보면 원인, 결과 나오거든요. 그죠? 원인, 결과. 자, 그래서 자, 거기 보면 일단 찬 기단과 따뜻한 기단이 만나서 구름을 생성했어. 이거는 그 기권이 원인이 되고 또 다른 기권이 원인이 되는 거지. 결과가. 그죠? 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자, 화산 폭발.
직권으로 인한 대기 성분 변화. 원인은 누구야? 화산 폭발이니까 직권이지. 그죠?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누가 변한 거야? 기권이 변한 거지. 맞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선생님이 하는 것보다 너희가 하나하나 지금 다 따져보는 게 훨씬 더 나아요. 따지면서 뭐 해야 돼? 외워야 돼. 됐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거 어류의 호흡으로 인해서 물속의 산소 농도가 감소하는 거. 자, 얘가 어류니까 생물권이지. 그죠? 산소 농도가 감소했으니까 기권이야. 맞아 안 맞아? 안 맞아. 어디에 있는? 물속에 녹아있는 거니까 수권이야. 오케이? 그죠? 맞아. 그래서 여기는 너희가 일단 하나하나 보세요. 됐어요? 그죠? 자, 요거 잠깐 끊고 지금 선생님이 너희 거 30분 줄 테니까 30분까지 요거 앞에 내용 다시 보면서 외워. 선생님 부은 거 할 동안. 오케이? 졸지 말고 외울 거 외워. 자, 갑시다. 자, 직권의 변화. 그리고 전류를 썼잖아. 그리고 H가 시간. 시끄럽지? 괜찮아. 너무 시끄러워요? 너희가 내 방을 가는 건 어때? 좋아요. 어. 거기서 싸우지 말고 떠들지 말고. 알았어? 서희가 선생님이 하는 것처럼 너가 설명하지. 그리고 아진이하고 정민이 설명시켜. 네. 알았어? 가방 놓고 가. 그러니까 또 안 봐? 보자. 자, 직권의 변화가 나타나는 이유는 뭐야? 에너지원은 지구 내부 에너지. 그죠? 그래서 여기서 자주 나오는 거는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던 것처럼 여기 12페이지 그림. 여기 위치는 무조건 나와. 그죠? 그래서 어떤 게 나오냐면 여기 뭐 여기 1번 지역 여기에서 나타나는 게 뭐 천발 지진이냐 신발 지진 이런 것들. 그죠? 맞아. 그다음에 여기서는 뭐 주로 뭐가 만들어 뭐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이런 것들 나오거든. 그치? 그다음에 여기서 너희가 좀 헷갈려하는 게 뭐냐면 지각 변동이랑 지형이야. 그죠? 지각 변동은 지진, 화산. 그죠? 맞아. 그다음에 근데 지진 안에서도 천발 지진이냐 그다음에 신발 지진이냐. 그죠? 요거 이제 설명할 거고 그거로부터 나타난 어떤 지형이 해령, 해구, 열곡, 열곡대, 호상열동. 그죠? 맞아. 그러니까 요런 표현들을 좀 헷갈려 많이 하고 그러니까 얘네들은 지각 변동 그죠? 그 다음에 그로부터 나타난 어떤 지형이 이렇게 해령이 나타난다. 오케이? 그죠? 자, 그 다음에 요 그림 꼭 이거 외워야 돼. 됐어? 그래서 그림이랑 같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자, 거기 이제 첫 번째 1페이지 자, 용어 및 기본 정리 보면 자, 지진이 일어날 때 자, 지진을 일어날 때 그 지진이 일어나는 그 지점을 우리가 진원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그 진원의 깊이가 얕으면 천발 지진이고 천발 지진은 모든 데서 다 나타나. 그죠? 어디든지 천발 지진은 다 나타나. 그죠? 자, 그 다음에 더 깊이 들어가는 건 바로 뭐냐면 신발 지진. 그죠? 그래서 천발 지진, 중발 지진, 신발 지진 이렇게 되는데 요거 신발 지진은 그죠? 신발 지진은 주로 어디서 나타나냐면 그 수렴형 경계 중에서 섭입형 에서 나타나. 에서 이제 신발 지진. 그래서 이제 좀 이따 얘기 마저 할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거 볼 때, 그죠? 볼 때 일단 천발 지진은 무조건 어디든 다 나타나. 그죠? 맞아. 그 다음에 신발 지진은 진원이 되게 깊은 거거든. 그치?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지금 여기 그림 밑에 보이죠? 두 번째 그림. 보면, 봐봐. 여기 지금 그 태평양판하고 유라시아판이 있는데, 그죠? 태평양판은 이게 자주 언급되니까 얘기할게요. 자, 태평양판은 해양판이에요. 그죠? 너네 해양판이고 태평양판은 대표적인. 근데 너네 해양판이라고 해서 해양판 위에 무조건 해양지각만 있는 거 아니야. 그죠? 그 다음에 대륙판 위에도 뭐가 있을 수 있어? 그 사이드 쪽에 대륙판 위에도 뭐가 있을 수 있어? 바다도 있을 수 있어. 그죠? 자, 근데 어쨌든 자 해양판하고 지금 대륙판이 만났거든. 근데 얘네가 이제 어쨌든 멘틀이 계속 움직이니까 만나는 건데 해양판이 더 무거우니까 해양판이 밀도가 더 크기 때문에 해양판이 밑으로 들어가. 우리가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섭입한다라는 표현을 써. 그치?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해양판이 밑으로 내려가는 거 보여 안 보여? 보이지? 그죠? 자, 근데 해양판이 밑으로 내려가면서 이 만나는 곳에서 뭐가? 지진이 나타나겠지. 그러니까 이게 해양판이 대륙판 밑으로 내려갈 때 부드럽게 쑥 내려가지고 이렇게 끄끄끄끄 거리면서 내려가.
끄끄끄끄 거리면서 그죠? 그래서 끄끄끄끄 거리면서 내려가면서 화산이랑 지진이 나타나는데 여기서 너희가 중점으로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자 신발 지진이 일어나는 쪽이 어느 쪽이야? 섭입 당하는 쪽이야. 그죠? 맞아.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뭘 찾냐면 신발 지진의 위치를 보고 어디가 대륙판이냐, 어디가 밀도가 더 크냐 이런 식의 문제도 많이 나와. 이거 고난도 문제. 그림을 잘 연상하면 돼요. 그죠? 그래서 결과론적이긴 얘긴 하지만 그 신발 지진이 나타나는 것도 다 섭입 당하는 쪽. 그 다음에 호상열도가 나타나는 것도 섭입 당하는 쪽이야. 그죠? 맞아? 자, 그래서 그것 얘기도 이제 계속 반복해서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신발 지진이 나타나는 건 어디야? 섭입형 경계. 그죠? 맞아? 섭입형,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충돌형 경계 중에 충돌형 경계 중에서 특히 이제 섭입 당하는 쪽에서 나타난다라는 거 계속 할게. 그래서 요걸 이제 위주로 들으면 된다라는 거. 자, 그래서 보면 자, 요 그림 꼭 알아두시고요. 그죠? 요 그림 알아두시고 여기 지금 보면 이제 밀도가 큰 해양판이 밀도가 작은 그 대륙판 밑으로 이제 내려가면서 그죠? 내려가면서 여기 이제 판이 못 되는 거지. 이제 소멸되는 그죠? 그런 내용이다라는 거. 자, 요 그림 꼭 기억하고 자, 그다음 계속 볼게. 그다음 페이지. 자, 여기가 이제 변동대인데 변동대 보면 여기 이제 지진대하고 화성대 이렇게 나타나는데 자, 거기 보면 자, 화산이 일어나는 곳은 항상 지진이 일어나. 그런데 지진이 일어난다고 해서 항상 화산이 나타나는 건 아니야. 대표적으로 자 우리가 또 하겠지만 여기 이제 경계 중에 변환단층이라는 게 나와요. 보존형 경계. 얘는 천발 지진만 일어나. 그 다음 자주 나와. 그 다음에 습곡산맥이 만들어지는 데가 있는데 어디냐면 충돌형 경계 중에 알프스 히말라야. 얘는 대륙판과 아까 봐봐 해양판하고 대륙판이 만나면 해양판이 아래로 내려가지. 근데 대륙판과 대륙판이 만나면 위로 솟아. 그죠? 위로 솟으니까 그죠? 여기서도 일단은 무조건 천발 지진은 나타나거든. 근데 여기서 두꺼운 대륙판이 위로 솟으니까 화산이 올라올 수 있어 없어? 없지. 화산이 올라오다가 얘가 너무 두꺼우니까 못 뚫고 올라올 거 아니야. 아니 지각도 두꺼운데 지각 밑에 있는 판은 더 두껍거든. 그죠? 맞아. 좀 이따 판을 얘기하겠지만, 그지? 그래서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은, 자, 지진이 일어나는 곳은, 다시, 화산이 일어나는 곳은 무조건 다 지진이 일어나. 그죠? 그런데 지진이 일어난다고 해서 다 화산이 나타나는 건 아니야. 그게 주로 어디냐면, 변환단층. 그죠? 자, 변환단층, 여기 그림 보면, 여기 그 12페이지, 여기 그림 보면 변환단층이 어디냐면, 여기 동그라미 3번, 산 안드레아스 단층. 위치 찾아보세요. 3번. 위치로 나온다. 이건 반드시 문제. 3번. 위치 찾았니? 예. 그죠? 거기에서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거길 딱 가르치면서 여기서 신발 지진 나타난다. 맞아? 틀려? 틀려. 천발 지진만 나타나. 오케이? 그죠? 그래서 그런 식의 문제들. 됐어? 왜? 모의고사에 비슷하게 나오는 것 그래, 잘했어. 그래서 어쨌든 어디서 화산하고 지진하고 누가 더 많이 나타나? 지진은 무조건 다. 그죠? 자, 그거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이제 판의 경계가 일치한다라는 건데, 자, 여기 볼게. 자, 환태평양 주변부. 여기 맞지? 근데 이거 말장난 조심해야 돼. 자, 환태평양 주변부는 알겠죠? 여기가 이제 환태평양 주변부잖아. 그 다음에 대서양의 중앙이야. 자, 대서양 어딨어? 찾아봐. 대서양 어디냐면 얘들아 여기가 대서양이야. 여기. 그러니까 바다 한가운데. 그래서 여기서 대서양의 주변부 맞아 안 맞아? 안 맞아. 지우야 대서양 찾았어? 오른쪽에 있는 거야. 자 대서양 여기가 대서양 중앙. 여기 대서양 중앙. 그죠? 자 대서양 중앙 어디? 거기. 그죠? 여기 이제 해령 나타나고 여기가 대서양 중앙. 얘를 찾았지? 네. 그죠? 그래서 환태평양은 주변부야. 대서양은 어디야? 중앙이야. 헷갈리면 안 돼. 그치? 그래서 여기서 항상 너희 낚이는 문제로 대서양의 주변부 이런 표현 나와. 됐어? 그죠? 그래서 이거 헷갈리지 말자라는 거. 자, 그래서 이제 판이라는 걸 봅시다. 자, 3페이지. 학교에서 진도 다 나갔어요? 여기 하고 있어요. 아, 여긴 하고 있어? 나머지 다 나갔고? 생명을 나갔어 벌써? 아, 쌤 두 분이라서 동시에 하고 있어요. 지원 다 나왔어요? 시작도 안 했어. 그래요? 파이팅.
너는? 저도 이거는 시작 안 했어요. 아 그래? 자 판이 어디냐면 얘들아 거기 봐봐 그림 봐봐 지각이랑 그죠? 거기 보면 이제 지각이 있고 멘틀이 있지 그 사이가 판이야 그죠? 그래서 거기 지금 보면 판은 일단 암석권인데 판이 봐봐 멘틀이 우리가 유동성 있는 고체라는 표현을 쓰잖아 그죠? 근데 멘틀 전체가 다 유동성이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멘틀 중에서 그죠? 멘틀 부위 중에서 여기에가 이제 이렇게 지각이 있고 여기에 이제 멘틀이 있는데 요 멘틀을 우리가 뭐 유동성 있는 고체다 이런 표현을 쓰지만 멘틀 요 윗부분은 그냥 고체예요. 이 아래쪽이 멘틀이 이 아래쪽이 유동성이 있는 뭐야 고체고 그죠? 맞아.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지각부터 여기 그 멘틀의 암석권까지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판이라고 하고 얘가 이 밑에 있는 유동성 있는 고체 때는 이 판이 같이 움직이는 거야. 오케이? 그치? 그래서 어떤 문제 나오냐면 어디까지가 판이냐 이 문제 많이 나와. 그죠? 멘탈이랑 지각 유동성이 없어요? 뭐라고? 멘탈이랑 지각도 유동성이 있는 거 아니야? 자 봐봐. 멘틀이 지각은 유동성 있는 고체가 아니지. 땅덩어리잖아. 그래요? 그죠? 땅덩어리잖아. 네. 그죠? 여기서 지금 보면 멘틀이 유동성 있는 고체가 맞긴 한데 멘틀 중에서 저 아래쪽이 유동성 있는 고체고 요 위쪽은 암석권이라고 해서 단단한 곳이에요. 그죠? 맞아? 그래서 여기서 이 암석권 멘틀의 상부 그 다음에 지각을 포함해서 우리가 뭐라고 한다? 판이라고 하고 이거는 그림도 잘 나와. 그래서 어디까지가 판이냐? 요렇게 그죠? 맞아? 그림 잘 나온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 이제 암석권이 이제 판이고 밑에 이제 연약권이 있는데 그 연약권이 바로 뭐야? 그 유동성 있는 고체.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당연한 얘기지만 그 다음 또 하나 대륙판하고 해양판이 존재한다 라는 건데 그지? 그래서 두께는 누가 더 두꺼워? 대륙판이 더 두꺼워요. 지각이랑 똑같아. 그죠? 그런데 밀도는 누가 더 커? 해양판이 더 크기 때문에 해양판이 대륙판 밑으로 내려가는 거야. 됐어? 자, 그래서 대륙판 위치가 이제 유라시아판. 그 다음에 자, 그 위치 보세요. 유라시아판 찾았어요? 선생님 그 12페이지 그 지도. 자, 유라시아가 어디냐면 그 아시아 대륙, 러시아 있고 유럽과 아시아. 그래서 유라시아. 찾았지 얘들아? 유라시아 판이에요? 그러니까 유라시아가 그러니까 유라시아 아래에 있는 게 유라시아 판일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자, 근데 여기 뒤에 있다. 세계 지도 보면 재밌지 않아요? 근데 선생님 방에 이게 천으로 된 고급 그림이 있고 내 침대 이쪽에 그리고 이쪽 벽에는 세계 지도가 이만한 세계 지도 있어요. 이렇게 붙여놓고 그 천으로 된 거. 되게 좋던데? 그래서 이제 심심하면 막 봐. 재밌어. 하여튼 자 유라시아판 대륙판이죠. 맞아요? 그죠? 자 유라시아판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태평양판 자주 나오고요. 필리핀판 뭐예요? 해양판이네요. 그죠? 자 근데 북아메리카판 그죠? 북아메리카 여기 누구 있어? 미국과 캐나다가 있죠. 그죠? 남아메리카는 멕시코 이런 데 있고 그죠? 왜? 멕시코도 북아메리카. 멕시코가 남미죠. 북아메리카예요. 아 그래? 네. 미국과 경계에 있잖아. 북아메리카. 아 그래? 그렇대. 쏘리. 응. 맞아? 네. 중미 아니에요? 북중미 월드컵 할 때. 중미래. 어쨌든 남미는 아니잖아요. 미안해. 좋아? 네. 그래. 보자. 자, 이번에 월드컵 오늘 뭐 이겼다 그러던데? 맞아요. 나는 북중미 월드컵은 그때만 볼 것 같은데? 마지막 결승할 때? 방탄이 공연하잖아. 그때만 볼 것 같아. 이번에 근데 뭐 전반 후반을 또 쪼개놨다며? 네. 22분 이렇게. 네. 고산지대여가지고 그게 고산지대여서 그럴까? 힘들고. 뭔 소리야? 광고를 넣어야죠. 3분 동안 광고를 넣으려고 그죠? 광고를 넣어야 되지 않겠어? 그지? 순진하구나 들이. 근데 오늘 경기장이 해발 4,000m가 있다는데. 그래요? 그래요. 순진하구나. 모든 그죠? 모든 그 이벤트는
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한 그죠? 자 어쨌든 자 계속 할게요. 자 어쨌든 그래서 자주 나오는 판들 위치 잘 보세요. 오케이 그죠? 자 계속 할게. 자 그래서 다시 어디까지 가야 돼? 다시 앞페이지. 그래서 대륙판하고 해양판 있다. 그래서 뭐 거기서 보면 해양판은 태평양판, 필리핀판 내가 그냥 부를게. 자 대륙판. 자, 너희는 어디 보냐면 4페이지 봐. 4페이지 그림 봐. 자 대륙판, 유라시아판, 북아메리카판 찾았지? 남아메리카판, 아프리카판, 그 다음에 해양판. 근데 뭐 중심으로 봐야 돼? 판과 판이 만나는 거나 뭐 멀어지는 판의 경계 중심으로 봐야죠. 자 해양판은 태평양판, 필리핀판, 그 다음에 나스카판, 코코스판 그런 데가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자 밀도는 대륙판하고 해양판 중에 누가 더 무거워? 밀도가 누가 더 커? 해양판이 더 크지. 그런데 해양판과 해양판이 가끔 나올 때가 있어. 그러니까 누구냐면 필리핀판하고 태평양판 둘 다 해양판이거든요. 근데 태평양판이 밀도가 더 커요. 오케이? 그래서 이것도 알고 있으면 문제 좀 빨리 풀 수 있다라는 거. 그죠? 근데 판 아래 뭐가 있어? 이제 연약권 있다라는 거고. 자, 그 내용이 지금 3페이지랑 4페이지에 걸쳐서 있는데 자, 4페이지 이제 볼게요. 자, 판의 경계. 자, 판이 움직이는 속도가 다 어떻다? 다르다. 방향도 달라. 그죠? 그러니까 얘네가 서로 부딪히기도 하고 멀어지기도 하고. 그죠? 자, 그래서 일단 경계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 발산형 경계, 그 다음에 수렴형 경계, 그 다음에 보존형 경계. 그래서 발산형 경계는 판과 판이 서로 멀어져. 그죠? 판과 판이 멀어지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뭐가 나타나? 어떤 지형이 나타나느냐? 뭐 이런 식의 문제.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판이 생성되는 곳이야. 밑에서 이제 마그마가 올라와서 식으니까. 그죠? 아까 얘기했지만 마그마가 올라와. 그죠? 그럼 얘가 식을 거 아니야? 그럼 식으면 딱딱해지지. 그죠? 그러면 이제 암석권이 되는 거야. 오케이? 그죠? 그래서 여기는 발산형 경계는 판이 뭐 하는 곳? 생성되는 곳. 수렴형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얘가 해양판이 뭐야? 대륙판 밑으로 들어가거나 그 다음에 대륙판과 대륙판이 서로 만나거나 그죠? 이런 데는 바로 뭐야? 판이 소멸되는 곳. 그죠? 그 다음에 얘네가 서로 이렇게 엇갈리기만 하는 거. 이건 바로 뭐야? 판이 보존되는 것. 그죠? 이 세 가지 경계가 있고 각각 여기서 어떠한 지각 변동이 나타나고 다 기본적으로 뭐는 깔고 간다? 천발은 다 깔고 간다. 그죠? 맞아? 그 다음에 어떠한 지형이 만들어지느냐. 그죠? 그 다음에 그게 어느 위치에서 나타나느냐. 그래서 너네가 판의 경계를 정말 잘 배워야 되는 게 너네 판의 경계 딱 보고 나중에 대학 가서 이런 데 가면 돼, 안 돼? 안 돼. 괜히 갔다가 막 지진 나고 너네 막 뭐 알프스 예전에 쌤 가르친 애가 알프스 히말라야 갔는데 갔다 와서 그 네팔 지진 엄청 그러니까 보면 그러니까 그런 거 같아. 네팔이요. 그쪽 그 지각 변동 되게 심한 그런 지역 있지. 그런 지역에 종교가 되게 많아요. 보면 그죠? 그래서 그것 다 뭔가 이제 자연재해가 나타나니까 막 돼지 뭐 이렇게 뭐 다치지 않게 해달라고 비는 거. 그죠? 그냥 그게 종교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발산형 경계부터 볼게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다음 시간에 할게요. 그죠? 다음 시간 내일 할까? 내일 해도 되겠다. 네. 내일 그냥 끝내자 이거. 네. 됐어? 그래서 오늘 앞에 거 다 읽어와. 네. 됐어? 자, 10분 남았어. 공부해.